예, 오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사랑의 신은 에로스입니다. 이 에로스는 로마 신화에서는 큐피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영어로 큐피드라고 하는 이름의 신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로스와 관련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에로스를 성장이 멈춘 어린아이 신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에로스는 성장이 멈춘 신이 아닙니다. 에로스를 이처럼 성장이 멈춘 어린아이 신이라고 묘사한 것은 주로 로마 시대 작가들에 의해서 각색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처럼 사랑의 신인 에로스, 그 신이 바로 사랑에 빠졌던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푸시케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과 나누었던 사랑 이야기죠. 푸시케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지금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들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푸시케의 뜻은 우리가 들숨, 날숨 이런 표현을 하는 바로 그 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시케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실제로 숨 쉬는 모든 것 속에 영혼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스 신화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육체는 소멸하지만 영혼은 불멸한다, 이른바 영혼 불멸 사상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인들은 망자의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을 마치 나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시케의 상징은 일반적으로 나비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푸시케와 에로스의 사랑 이야기는 아뿔레이우스의 메타모르포세스라고 하는 작품집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책에 따르면 푸시케는 어느 나라의 셋째 공주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앞서 두 언니 모두 대단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푸시케의 외모는 여신의 미모에 버금갈 정도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동안 혼인하지 못한 채 세상을 혼자 살아가게 되죠. 왜냐면요, 세상 사람들 모두는 저렇게 아름다운 푸시케는 분명 신의 아내가 될 터인데 장차 신의 아내가 될 여인에게 내가 감히 어떻게 청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푸시케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왕과 왕비는 막내딸이 언제쯤 누구와 혼인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근에 있던 신전으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신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신의 음성은 너희들의 막내딸 푸시케는 인간 중 그 누구와도 혼인할 수 없는 운명이니 정해진 날짜에 골짜기 바위 위에 세워두면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나 그 푸시케를 아내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푸시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나 황당한 신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야기책에 따르면 그 부모님은 신들에 대한 믿음이 아주 권고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제 푸시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슬픔을 뒤로 한 채 신의 음성이 이야기한 그 날짜에 푸시케를 아름다운 신부의 예복으로 단장을 해서 골짜기 바위 위에 세워두고 그 자리를 떠나오게 되죠. 그러자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나타나서 자신의 바람에 실어 푸시케를 어디론가 데려가게 됩니다. 푸시케는 자신이 바람에 실려 하늘을 날고 있다는 생각에 잠시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푸시케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자신이 어느 아름다운 왕국 정원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곳은 다름 아닌 푸시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만들어 놓았던 에로스의 신궁이었던 겁니다. 정령들의 안내를 따라서 푸시케는 아름답게 꾸며진 어느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아름다운 궁전이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등불 하나를 밝히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주위가 칠흑같이 어두워지자 푸시케는 자신이 있는 방에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푸시케는 직감적으로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는 자가 바로 신의 음성이 얘기한 자신의 남편, 무시무시한 괴물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자, 이제 방 안으로 들어온 남편은 푸시케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당신에게 먼저 보여주기 전 당신이 나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오. 푸시케는 남편의 그 이야기를 정말 자신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푸시케의 생각과는 다르게요, 남편은 자신을 너무나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대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푸시케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의 남편이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이라 하더라도 나는 나의 남편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고. 자, 이렇게 자신에 대한 안도의 마음이 생기게 되자 푸시케는 집에 남아서 자신이 어느 괴물의 먹이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자신을 단 하루만이라도 집으로 돌려보내준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남편은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부탁을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귀하고 값진 선물들을 챙겨서 아내를 하루 집으로 돌려보내주게 됩니다. 자, 집으로 돌아온 막내딸 푸시케를 보자 그제서야 아버지와 어머니는 안도하게 되었겠죠. 자, 그리고 괴물의 먹이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막내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집 갔던 두 언니도 왕국으로 돌아와 막내 동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언니들은 푸시케가 가지고 온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 귀하고 값진 선물을 보게 되자 질투의 마음이 일기 시작합니다. 언니들은 푸시케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남편은 과연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생긴 괴물인지. 하지만 푸시케는 한 번도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 말을 듣자마자 두 언니는 너나 할 것 없이 푸시케에게 남편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너의 남편은 신의 음성이 얘기한 무시무시한 괴물이 분명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너를 이렇게 안심하게 만들어 두었다가 어느 날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 너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니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거든 남편이 잠들었을 때 등불을 밝혀 남편의 모습을 확인해보고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이 맞다면 달아나 목숨이라도 구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유혹합니다. 푸시케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지만 언니들의 유혹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채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잠들었을 때 언니들이 이야기한 그대로 등불을 밝혀 남편의 모습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푸시케는 자신이 불멸의 신 에로스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너무 놀란 푸시케는 들고 있던 등잔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뜨겁게 달구어진 기름 한 방울이 에로스의 손등으로 떨어지게 되죠. 뜨거움에 놀라 잠을 깬 에로스가 보았더니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로스는 분명 첫날 아내 푸시케에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당신에게 먼저 보여주기 전 당신이 먼저 나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에로스는 자신의 경고 그대로 푸시케를 그 자리에 남겨둔 채 그녀 곁을 떠나게 됩니다. 푸시케는 자신의 불신의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매일같이 절망 속에 살아가다가 이제 정신을 가다듬은 이후 인근에 있던 신의 신전으로 가서 자신과 에로스의 영원한 사랑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신전은 다름 아닌 에로스의 어머니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었던 겁니다. 아프로디테는 그제서야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인 에로스가 자신도 모르게 인간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분노에 찬 아프로디테가 그 푸시케를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아들이 사랑했던 여인이었음을 알고서 그녀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대신 자신이 낼 3가지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자신의 아들 에로스와의 영원한 사랑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프로디테가 푸시케에 내기는 시험은 신전 곡간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곡식 나달들을 다시 다 제자리로 정리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시절에는요, 신들을 위한 신전만 덩그러니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사제가 머무르는 부속 건물, 그리고 그 옆에는 인간이 가져다 바친 재물들을 쌓아두는 곡간 같은 것들도 함께 지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간은 신들에게 무엇을 제물로 바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리브 농사꾼이었다면 자신이 수확한 올리브를 제물로 바쳤을 것이고, 혹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었다면 수확한 쌀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시절의 곡식을 담는 포대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곡물 포대와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전 벽에 곡물 곡식들을 이렇게 쌓아놓기 시작하면 밑에 있는 포대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리게 되고, 그 안에 있던 곡식들은 신전 곡간 바닥에 널브러져 흩뿌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신전 곡간 바닥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수많은 곡식들이 서로 뒤엉켜서 수북하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들을 모두 종류별로 다시 다 정리해서 쌓아놓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